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파스 캠핑 파파입니다. 목감기가 살짝 올랑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약을 좀 먹고 잤는데 오늘 온도 관리를 잘 못하면 바로 감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운트 리버 야침입니다. 오늘은 야침을 깔고 한번 자볼 건데, 제가 야전 침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바닥 생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솔캠을 다닐 때는 이 바닥 공사를 하는 게 상당히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침을 자주 사용하고, 특히 겨울에 바닥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거나 할 때는 야침을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야침을 이때까지 한 3번 정도로 바꿨거든요. 완전 군용도 써보고, 그 다음에 콜맨 것도 써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운트 리버가 3번째인데, 저는 일단 이렇게 펼치는 스타일의 야전 침대는 막 손도 끼고 좀 이렇게 뭔가 버겁더라고요, 피고 접고 할 때. 그래서 조립식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리를 막 끼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야침을 일단 골라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쓰던 2개는 전부 다 펼치는 형태였거든요. 차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힘들고, 패킹했을 때 길이도 너무 길고 해서 좀 더 작은 경량을 사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운트 리버까지 왔는데, 이 앞전에 뭐 헬리녹스라든지 아니면 네이처하이커라든지 이런 선택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침을 보니까 막 다리를 끼워서 쓰는, 좀 이게 장점으로 보자면 아예 로우 모드로도 쓸 수 있는데, 단점은 그걸 꼽아서 쓸 때는 좀 귀찮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로우 모드는 굳이 쓸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다리가 아예 꽂지 않는 그런 야침을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야침을 고른 2번째는, 저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폭이 넓어야 돼요. 대부분의 야침이 한 68? 63에서 68 정도의 폭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70이 넘어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깨에 닿는 면적을 이제 고려를 해보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와이드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마운트 리버에 뭐 클릭 코트도 있고 여러가지 한 4종류의 마운트 리버의 야침 종류가 있던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와이드 코트라는 걸 골랐습니다. 이게 7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도 산지 지금 거의 한 2년 넘어가고 있고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얘는 다리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발 부분이 이렇게 펼치게끔 돼 있는데, 클릭 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끼우는 플라스틱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너에 사용을 할 때도 바닥면이 이제 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와이드 코트죠, 얘는 이름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다리를 벌려주고, 한쪽만, 내가 손에 잡힌 쪽만, 이거는 좌우가 대칭이다 보니까 한쪽만 여기 보면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돌려서 잠급니다. 나머지 한쪽은 안 잠그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다리 펼치고 한쪽 돌리고 다리 양쪽 펴주고, 이걸 반복을 계속해요. 4개만 하면 됩니다. 다리가 4개밖에 없거든요. 자, 펼쳐서 꺾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과정에는 그냥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펼쳐주는 거죠. 한쪽은 체결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한쪽만,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끝을 이렇게 잠궈주는 거예요. 제가 얘를 한 2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야침을 펴고 접기가 얘도 사실 귀찮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야침을 가져왔는데 차에서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침은 항상 언제 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일보 직전에 피면 진짜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이트를 구축하고 세팅할 때 미리 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안에 얘는 폴이 2개가 들어있어요. 폴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얘가 휘어지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야침에서 걸터 앉아있기도 하고 의자로도 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휘어졌어요. 되게 강성이 좋습니다. 준비물을 다 펼쳐놓고 나면 여기 스킨이 있어요. 스킨이 한 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진짜 텐션이 좋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쓰던 모든 야침들은 엉덩이 부분이 다 쳐졌거든요, 항상.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고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서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자, 얘를 밀면서 끝까지 다 밀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당겨서, 힘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당겨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끝. 안에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 자, 제가 얘를 서서 할 때는 평소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얘를 이렇게 땅바닥에 놔두죠. 그냥 들어요. 땅에 닿기 싫으니까. 그리고 요 포를 끄트머리 부분에다가 집어넣고요. 이게 튀어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맞춰가면서 슬슬 끼워 넣어요. 안 튀어나오게. 여기가 튀어나오려고 하거든요. 그치? 그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슬슬 끼웁니다. 손으로 잡고 당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폴로 그냥 맞춰가면서 끼우면 금방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끝났죠? 끝부분도 탁 끼워주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운트 리버가 제가 써봤던 모든 야전 침대 중에서 힘을 제일 안 씁니다. 팔 힘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성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와이드하게 화면을 바꿔가지고 끼우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뒷면이잖아요. 뒷면, 그죠? 이 뒷면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저도 뒤로 돌아갈게요. 자, 뒷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하나 들어요. 한쪽은 덜렁덜렁한 상태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끼워놨죠. 요 끼워놓은 쪽을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땅에 놓고, 자, 여기에다가 대고요. 그냥 몸무게로 뚝 누르면 툭 하고 들어가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여기 폴에 끼우고 그냥 몸으로 슬쩍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팔로 누르지 말고요. 몸을 세워서 허리 힘으로 누르면서 여기를 돌립니다. 그럼 금방 체결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각도 좀 바꿔서. 자, 여기가 걸려있는, 체결되어 있는 쪽을 아래쪽으로 두고 여기 대고 툭, 그 다음에 여기 걸고 그냥 몸무게 힘으로 그냥 꾹 누르는 겁니다. 몸무게 힘으로 누르면서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무게 힘으로 누르면서 돌려요. 힘이,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자, 한 번 더 대고 두 개를 동시에 댔어요. 폴에다가 대고 몸무게로 지그시, 그리고 돌리기. 자, 요것도 폴을 이렇게 약간 야침을 수직으로 세워서 몸무게로 살짝 누르면서 돌리면 금방 들어갑니다. 걸고 힘으로 아니고 몸무게로 슬쩍 누르면서 돌리기.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야침이 금방 완성이 됐죠. 한번 누워볼까요? 맨날 눕는 거지만 얘가 진짜 처짐이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어깨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제 어깨가. 그러니까 팔이 밖으로 안 떨어지죠. 키도 제 높이에 딱 맞아요. 제가 180 정도가 되는데 제 머리 위로 한 10cm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발끝을 야침의 끝에 놓고 머리로 이렇게 누우면 위에서 한 요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앉아 있어도 편하고 누워도 편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도 별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폴 있는 부분에 뭐 몸이 닿이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이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침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량 그리고 스킨이 굉장히 짱짱해요. 얘는 제가 몸무게가 180 조금 넘거든요. 그 사람이 거의 2년 동안 몸무게 변화가 없었어요. 이 위에서 계속 야침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스킨이 처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야침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쑥 내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복원됐다가 다시 눌러지고 반복되면 결국은 스킨이 늘어나는데, 얘는 이때까지 제가 캠핑을 어마무시하게 다녔잖아요. 그동안에 얘를 쓰면서 한 번도 얘가 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킨이 일단 짱짱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폴대를 밀면서 하중을 받는 구조라 가지고 스킨을 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진짜 짱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박음질만 가지고 텐션을 잡는 구조가 아니에요.
잡아당기면서 텐션을 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짱짱합니다. 자, 그리고 별로 두껍지 않아요. 폴 때도 두껍지 않지만 강성이 되게 좋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거죠. 경량화에 성공했죠. 들고 다니기도 뭐 페트병 한 두세 개? 2개 정도 무게 정도 나올 거예요, 얘가. 그래서 되게 가볍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저한테 제일 큰 장점은 일단 폭이 넓다는 거. 제 어깨가 야침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야침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편해서 저는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얘가 AS가 안 될 정도로 부서졌다, 만약에 차에 밟혔다, 그럼 또 살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여기서 딴 걸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제가 살 때는 얘가 블랙 색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샀는데 이 블랙 색깔로 나와요. 다음번에 만약에 산다면 블랙 색깔을 저는 또 살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움직여도 다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다리가 짚혀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점으로 다니는 것들은 어쨌든 건덕건덕 하거든요, 움직이면. 근데 얘는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땅에. 이렇게 움직여도. 그래서 제가 야침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보통 야침이 가벼우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앞으로 휘청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앉아있든 로안이가 앉아있든지가. 그래서 저는 이 마운트 리버 야침을 거의 야침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좀 잘 만든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보유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헬리녹스 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처 하이크 이런 야침도 다 써봤거든요. 제 거는 아니지만. 근데 항상 불편했어요. 폭이 너무 좁아서. 근데 얘는 폭이 좁아서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추. 내돈내산이니까 강추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는 방향은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잠을 자게 될 건데, 오늘 제가 선택한 사이트가 데크 사이트예요. 그래서 밑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잖아요. 네, 찬바람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요런 데크 사이트에서 야침을 운용을 할 때는 뭐 밑에 바닥 공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필드 매트 같은 거 인터넷에 가면 야침 사이즈에 딱 맞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드 매트를 밑에다가 하나 깔아놓고 야침을 깔면 밑에서 찬바람 올라오는 것들을 되게 많이 가려주고, 그리고 그 밑에 공간에다가 뭐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짐들을 넣어놓으면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면 이 필드 매트를 깔고 야침 세팅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야침에 맞게 거의 한 2m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펼쳐 놓고요,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만 깔아도 야전 감성이 나잖아요. 이 필드 매트의 모양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두 위에다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좀 따뜻한 뭐 세팅을 조금 해야겠죠.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불 가방입니다. 이불 가방. 동계 때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평소 때는 이렇게 안 들고 다닙니다. 자, 카장 매트 요거 깔아줄 거고, 나중에 엉뜨용 요거는 야침 밑에 바람 불어 넣어줄 풀폰. 거의 바람이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빵빵하게 불었거든요. 이렇게 빵빵하게 불면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얘가 미끌려요, 자꾸. 너무 빵빵하면. 그래서 내 몸무게를 얘가 버팅겨내는 거니까 얘가 막 안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말고 바람을 조금 덜 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 정도, 한 80% 정도 바람을 빼면 내가 누웠을 때 얘가 냉물 많이 밀어내진 않거든요. 딱 요 정도가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포켓베드를 침낭 속에 넣고 자면 새벽에 조금 깼거든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좀 뜨뜻하게 자보려고 혼자서 쓸 때는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요 꼼지락 탄소 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야침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트까지 깔아가지고 전기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자, 난로를 쓰지 않고 제가 왜 안 춥다라고 계속 얘기하는지를 좀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캠핑장에 왔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 매트를 하나 깔았죠. 탄소 매트를 세팅을 할 때 얘가 찜질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얘는 제가 12V짜리 C가잭에 꼽는 어댑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저기에 에코플로우에다가 꼽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 우측을 따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찜질 우측도 찜질 모드로 하면 제일 뜨거운 온도까지 설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요 에어매트에 자축 매트에 손상이 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자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자축 매트를 빼버리고 자면 엄청 뜨겁게 잘 수 있습니다. 12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DC 출력이 1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자체가 지금 700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600이었는데 여기서 120 정도를 당겼으니까 그만큼이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 상태를 조금 더 낮춰놓고 출력을 맞춰서 600이 넘지 않게끔 세팅을 하면 충전을 계속 하면서도 얘를 최고 온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에코플로우의 목적, 캠핑장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출력이, 입력이 이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에코플로우만 충전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조명도 달아놨고 뭐 여러 가지 충전을 지금 한꺼번에 다 시키고 있거든요. 저기 릴선 이용해가지고 저기 4개나 있으니까 4개를 다 꼽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기를 거의 다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나 셧다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캠핑장이다 보니까 600W 조금 넘어가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저기 배전함을 지금 저 혼자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배전함에 콘센트가 4개가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당 600이니까 2300, 2400, 한 2500까지는 끄떡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충전 속도가 지금 1200으로 맞춰져 있는데 충전 속도를 아예 저소음 충전이라고 바꿔버리면 얘는 200 정도밖에 안 빨아들여요. 소리가 확 줄어버리죠. 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하면 500W 정도로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맞춰놔도 지금 소리는 안 나네요. 그리고 출력 상태는 지금 뭐 220V를 꼽아 놓은 게 아니니까 그냥 12V짜리를 꼽아 놨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쓰면 충전을 계속 하면서 500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지금 여기서 한 120 정도를 계속 뽑아서 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입력은 지금 480 정도에 맞춰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출력은 120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충전 다 될 때까지 1시간 17분 남았다고 하는데 전기를 계속 뽑아 쓰고 있는 상태니까 USB도 쓰고 있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거는 220V는 직접 뽑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캠핑장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전기를 쫙쫙 충전해 가면서 내가 쓰고 싶은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델타 1300에서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실현을 못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가능해졌죠. 빨아들이는 전기 자체를 내 맘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엉덩이가 벌써부터 뜨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지거든요. 찜질 모드로 딱 해놓으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충전할 때 좀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20V를 전기를 바꿔가지고 고출력을 뽑아내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팬이 안 돌아요, 일단은. 그래서 조용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동계의 야침 모드로 마운트 리버, 이걸 잠깐 설치를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운트 리버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동계에, 극동계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잠을 자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야침이거든요. 이 정도만 있어도 밑에 전기 매트가 들어가면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에서 알려드리는 동계의 텐트나 쉘터 안에서
난로를 피우지 않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파파스 캠핑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파파스 캠핑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겠죠? 안녕.